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다. 자, 아이고, 왜 자꾸 좀 합시다. 자, 질문. 4개, 5개 이렇게 남았었던 거 다 털어버립시다. 일단 1050일까지 끝낸 상황이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지? 내가 지금 시험기간 들어가기 전에 맨날 얘기한 게 뭐였어, 쌤이? 경우의 수랑 행렬은 시험 대비 때 하면 안 된다. 그때는 계속 문제만 풀어야 된다. 이거 할 시간 없어. 또요? 질문? 번 61번 하면 돼. 평면 위에 평행선이 n개가 있대. 그리고 이것과 만나는 n-1개의 평행선이 있대. 됐어요? 그게 문제가 뭐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 문제였던 거야. 말뜻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백지 상태의 가능성이 많이 큰 문제일 텐데, 근데 그리고 나서 본 다음에 다시 글을 읽어봐. 그러네. 그냥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그지? 그지? 자, 다시. 그럼 가로로 있는 선 몇 개 중에? 몇 개 중에? 평행사변을 만들려면 가로로 있는 선 n개 중에 2개를 골라주자. 세로로 있는 선 몇 개 중에 n-1개 중에 2개를 골라주자. 그걸 곱한 게 150이 되는 n의 값 구해주자. 자, 여기까지 잘 적으시고, 형이 한 번에 말씀. 어려운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 잘 봐. 얘들아. 민건이 너 문제가 이해됐었어? 문제가 이해됐었어? 자, 봐봐. 고등학교 처음에 문제가 이해됐어? 됐었어? 자, 잘 봐.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를 이해하느냐를 묻는 거야.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잖아.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야, 시험이. 뭐를 기반으로? 수학이라는 교과 과목을 기반으로. 자, 그럼 우리한테 묻는 건 뭐라고? 너 1차적인 통과 커트라인이 내가 말하는 거 이 문제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이걸 묻는다는 거야,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못 알아들었을까? 여러 독해들? 맞아. 근데 그 사이에 저 N 때문인 거야. 자, 쌤이 백지 상태로 가지고 오는 거를 좀 미워하는 편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백지 상태로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 그럼 그 안에 100% 문자가 숨어 있다는 거야. 문자가. 근데 문자로 지금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넣어봐. n에다가 7을 한번 넣어볼게. 됐지? 지금은 들은 상황이지만 그대로 한번 해봐. 7을 넣어볼게. 그럼 문제가 다시 읽어봐. 뭐가 돼? 평면 위에 7개의 평행선이 있대. 그래도 할 게 없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대입을 해가지고 정답을 냈어. 그럼 완전 럭키펀치로 좋겠지. 그런데 대입을 해서 이루려는 목적은, 자, 평면 위에 7개의 평행선과 이것과 만나는 6개의 평행선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n과 n-1이 숫자로 바뀌었을 때가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다시 치워봐, 이 숫자를. 그럼 이해가 조금 더 쉽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자라서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숫자로 바꿔봐라. 대입을 해봐라.
요 정도야. 알겠죠? 백지는 없습니다. 또요. 64번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번엔 뭐래? 위에는 왜 벼 있어? 벼 있는 거고. 뭐지? 프린트를 못 갖고 와가지고. 알았어. 자, 서로 다른 6자루의 볼펜을 똑같은 필통 3개에다가 빈 필통이 없도록 나눈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일단 필통 3곳에다가 나열을 할 거잖아. 그럼 일단은 어떻게 나눠야 돼? 한 개, 4개를 넣거나, 한 개, 2개, 3개를 넣거나, 2개, 2개를 넣으면 되겠지. 됐지? 어차피 다른 볼펜을 넣을 거니까. 어차피 필통은 똑같으니까 나누기만 하면 될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둘둘둘 먼저 가볼까? 6자루 볼펜 중에 선택을 해봐. 62. 됐어요? 됐어? 그럼 볼펜 몇 개 남았어? 볼펜이 6개인데 볼펜이 15개가 남는 건 뭔 행동이야, 이씨. 6C가 뭐를 한 거야? 첫 번째 필통에다가 6자루의 연필 중에 2자루를 선택한 거야. 너 A, B 여기다 들어가. A, C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참고로 이 분할과 분배는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나와. 운이 좋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 한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육과정에서 현재 삭제가 됐어. 근데 이걸 낸다라고 하는 개념을 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작년도 기출들은 조금 나오는 느낌들이 더 강했거든. 자, 일단 그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럼 지금 볼펜이 몇 개 남았어? 그 다음 다시 2개 선택해. 4C. 됐어요? 그럼 남은 거 몇 개야? 2C. 자,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야. 이러면 뭐가 돼? 문제가 돼. 자, 왜냐면 지금 우리는 뭘 한 거야? 여기 두 묶음, 여기 두 묶음, 여기 두 묶음을 나열을 한 거지. 그러면 A, B, C, D, E, F 됐지? 그치?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놓은 거야. 방금 잘 들었지? A, B, C, D, E, F야. 됐지? 그런데 누군가가 6C2에서 CD를 먼저 선택했어. 그럴 수 있지. 근데 4C2에서 EF가 선택이 됐어. 그럼 마지막에 AB가 남았겠지. 그치? 어때? 어차피 필통이 똑같으니까 나눠준 대상이 똑같아 버린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은 그 나눠진 걸 세 덩어리인 거지. 그 세 덩어리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300분의 1을 해줘야 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응? 선생님 몇 가지 왔는데 300분의 그렇게 해야 들리기 시작할 거야. 여기까지 와. 여기서 이거 가지고 찡찡댈 거 없어. 여기까지 오라고 일단. 알겠지? 아마 이것도 못했을 거야. 그치? 이건 했어? 이것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먼저 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여기서 틀리라고. 그걸 보여주라고. 다시 가볼게.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더 있는 상황인 거지. 뭐야 이번엔 6C1 다음 5C1 다음 4C4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왜? A, B 나머지 B, A 나머지 필통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세졌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해주는 거야? 곱하기 200분의 1이야. 됐어요? 그 자리 추우면 얘기해. 여기 조금 날이 좀 쌀쌀해가지고 벌써 추워? 얘기해. 자, 여기도 가볼게요. 그럼 뭐가 돼? 6C1, 5C2, 3C3이 되겠고 계산한 다음에 싹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오케이? 이 덩어리진 게 바뀌어도 되는데 바뀌는 개수만큼을 중복해도 되는 거니까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된다. 또요? 71번 전 67번. 자, 5개의 서로 다른 상품을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데 한 사람은 적어도 1개의 상품을 같도록 나눠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자, 적어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었다? 적어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럼 한 개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한 개 이상은 받아야 된대. 이거는 전략적인 부분이 되게 다양해. 맞았어 한번 해. 어떻게 그랬어? 그 전체에서 세 명이 한 명한테 다 주고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여기서 그걸 듣는 건데. 전체에서 한 사람한테 다 가진 걸로 해서 그것만 뺀 거야? 그거를 3 그것만 뺐어? 자, 다시 봐봐. 현재 문제는 5개의 서로 다른 상품을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거든. 그냥 하라는 대로.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 3개 하나하나 나눠주거나 2개 하나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3개 하나하나 나눠주는 방법은 뭐가 있어? 5C3, 2C1, 1C1. 근데 11이 겹치니까 곱하기 200분의 1이 필요하거든. 여기도 가보면 5C2, 3C2, 1C1. 그 다음에 여기도 2개씩 하는 상품이 겹치니까 200분의 1을 한 번 더 나눠 해줬어. 됐지? 근데 나누면 끝난 거야. 뭐 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줘야지 3명의 학생에게. 그러니까 뒤에다가 뭐 해주면 돼? 곱하기 3팩. 여기도 3팩. 끝. 내가 특별하게 하고 있어? 근데 성인이 너 그거 반대 상황으로 한 거 틀렸는데? 이성씨? 틀렸어. 자, 왜 그러냐? 내가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 상황이라고 막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상품을 갖는다는 거는 누구나 한 개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상품을. 맞지? 맞지? 근데 지금 봐봐. 그게 이거 아니야? 누구나 3개 하나 갖거나 2개 하나 갖거나. 맞지? 꼬아서 듣지 말라는 거야. 이게 연습의 첫걸음이야. 첫걸음이라고.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 상황으로 푸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이 정한 반대 상황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대답을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적어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받아들이는 대로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빨간 펜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 그걸 먼저 해. 맨날 쌤이 와서 야 얘들아 빨간 펜을 세워, 그 다음 리모컨 세워, 이걸 맨날 동작을 했어. 얘들아 빨간 펜을 세워. 몇 날 며칠 그 얘기를 한 거야. 빨간 펜을 세워. 근데 그럼 누군가 어떤 친구들이 벌어져? 동시에 세우는 애들이 벌어질 거야. 맞지?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아니야 빨간 펜을 세워. 그러면 이미 세운 애를 보고 뭐라고 했어? 리모컨은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꺾어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 친구들은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은 단순해. 하라는 걸 하라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적어도 한 개의 상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상황은 아무것도 상품을 못 받는 친구가 나오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상품을 못 받는 친구는 어떤 경우가 있어? 한 명이 몰빵을 받거나 2명이 몰빵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 그치? 그치? 한 명이 다 가지고 가.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 경우가 있거든. 2명이 싹 다 가지고 가봐. 그럼 3명 중에 물건을 안 받는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존재를 하겠지. 됐지? 그럼 남은 5개의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2가지. 다음? 2가지밖에 안 돼? 아니지. 봐봐. 다시 봐봐. 다시 얘기를 해볼게. 방금 반대 상황. 우리는
한 개 이상의 상품을 학생이 누구나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맞지? 한 개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몇 가지인지 세보자. 근데 학생이 지금 3명이지. 물건이 5개지. 그지? 첫 번째 물건을 누군가가 받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몇 가지? 아니, 다시. 물건이 지금 다른 5개잖아. 5개가 따로 있는 거잖아. 사람도 이렇게 지금 3명이 있는 거지. 쌤이 상품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상품을 들었어. 이 상품을 누군가가 갖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쌤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 자, 상품이 이게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지? 여러분들 3명 이렇게 있어. 자, 물건을 들게. 이 상품을 누군가 갖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지. 왜 5가지였는데? 숫자 게임이 아니야. 독해 게임이야.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보는 연습을 하고 리딩 연습을 해야지 문제가 풀려. 그래서 경우의 수가 그 기본 라인들 커트라인인 거야. 문제를 읽었어. 뭐래? 한 개 이상의 상품을 한 명이 한 개 이상은 받아야 된대. 그럼 이거 아니야? 요 사건으로 갈 이유가, 반대 상황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쌤 얘기는 첫 번째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다시 얘기를 좀. 이거 멈추겠습니다. 요걸로 일단. 알겠지?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또 68번. 자, 여기 봐봐. 6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7명이 탔어. 그지? 그 다음에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의 층에서 각각 2명, 2명, 3명이 내렸으면 좋겠대. 됐어요? 그러니까 2, 3, 4층에서 다 내렸으면 좋겠대.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봐봐. 지금도 나도 계속 읽고 있잖아, 보면은. 그치? 왜냐면은, 자, 물어볼게.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이야. 그러면은, 5층까지야 6층을 포함해? 포함해?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의 층에서 애들이 내리고 싶은 거야, 지금. 맞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6층에서 내리는 것까지 오케이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 같아? 어때? 하는 거 같아? 지금 안 하는 거 같아? 왜 하는 거 같아? 까지 올라간다 했어. 까지. 지우는 왜 안 하는 거 같아?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생각이 자꾸 드러나게 해줘야 돼. 그러면은 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를 해줄게. 질문이 이렇게 나와. 쌤, 이거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질문이 나와야 돼. 그 질문이 나오면은 이 단어는 끝난 거야. 근데 지금 아직 없지, 그 질문이. 그냥 내 얘기 듣기 바쁘지. 이건 내 생각인데.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층 포함합니다. 6층까지 가는 동안. 자, 일단은 2명, 3명을 나눠봅시다. 7C, 5C, 3C, 3 일단 나눠놨어. 됐지? 나눠놨어, 일단. 근데 거기에서 내리는 층 몇 개를 선택해야 돼? 몇 개 중? 5개의 2층부터 6층 중에 내리는 층 몇 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을 하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리기로 했어. 끝났어? 사람들은 나눠져 있지. 잘 봐.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썼다는 얘기, C를 썼다는 얘기는
자, 이쪽으로 뭉쳐 있으세요. 이쪽으로 뭉쳐 있으세요. 뭉쳐 있으세요야. 여기까지 됐어? 줄을 서 계세요야. 줄을 쓰는 건 P 혹은 팩토리얼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조합 C는 무슨 역할을 못한다? 줄 세우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뭉쳐 있으세요. 뭉쳐 있으세요. 뭉쳐 있으세요야. 여기까지 됐죠? 뭉쳐 있을 거야, 친구들이. 그리고 OC3은 방금 뭐를 했어? 면측에서 설지를 선택했지. 그치? 그러면 뭉쳐있는 친구들이 어디에 내릴지 배정이 됐어? 곱하기 300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어? 풀었을 때 너도 똑같이 이 느낌이 났는지 여기까지 공부가 됐는지를 듣는 거야. 이걸 계속 설명을 듣는 거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나간 해설지에 있는 글씨를 완벽하게 독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응? 넘기겠습니다. 또요. 어? 200분의 1 곱해야 되네. 소리. 여기 지금 두 명 한 것 때문에 200분의 1 곱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건. 여기 내가 실수, 소리. 다음 71번입니다. 자, 다시 봐봐. 희종인의 반을 포함하여 6개의 반이 교내 축구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이거 아직은 하자. 자, 일단 이쪽 뭉탱이 먼저 구분 지어봐. 그럼 뭐가 돼? 64. 그럼 여기 두 팀 됐으니까 60. 자, 조합은 뭐를 의미한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 뭉텅이로 정리하기로 했어, 그지? 일단 뭉텅이로 묶어놨어, 그지? 됐지? 지금 여기 네 팀이 웅성웅성 할 거고 여기는 두 팀이 웅성웅성한데 뭐 웅성할 거 있어? 어차피 지들끼리 싸울 건데 여기는 패스. 이해됐어? 그럼 여기 네 팀 웅성웅성 하고 있지. 배정 시켜줘야지. 뭐 해주면 돼? 곱하기 4C 2가 되겠지. 이게 기본적으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식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야? 한 번만 이기면 결승. 결승은 여기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희종이네가 여기에 있고 싶은 거지. 그치? 다시 가볼까 그러면? 다시 가보자. 팀이 몇 팀이 됐어? 팀이 몇 팀이 됐어? 5팀이 됐지. 그치? 있는 그대로 좀 해. 그럼 일단 가장 운이 좋은 희종이네랑 붙을 팀을 먼저 일단 선정을 해보자. 몇 가지? 50. 자, 좋아. 맞아. 근데 난 50을 좀 많이 극혐하는 편이야, 솔직히. 5가 먼저 나와야 맞지 않나 싶어. 그치? 50도 당연히 맞는데, 그치? 5가 먼저 앞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 그럼 남은 내 팀 여기 있겠지. 웅성웅성 되고 있겠지. 그치? 4C. 끝. 됐어요? 됐어요? 내 팀 중에 두 팀만 걸러내면은 정리해서 더하기 200 빼면 200분의 1 한번 더 해줘. 이렇게. 자, 지우랑 민건이도 그렇고 지금 성인이도 봐봐. 지금 좀 삐걱대는 부분들이 있어. 그지? 너 지금 이거 못 잡아내잖아. 이거 힘들어. 내가 겁 주는 거 없기도 해. 잘 들어봐. 너네 2학년 1학기 때 2학년 때 확통을 본단 말이야. 나 한 번 그거 기억 까먹었네 참. 너는 3학년 때 본? 확통?
내가 한번 찾아볼게. 만년은 2학년 때 보거든 지금. 그럼 2학년 때 두 과목을 보는데 농담이 아니라 한 과목도 양이 차게 하지도 않는데 두 과목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반덩어리로 보는 거야. 반덩어리로. 나는 두 배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내가 얘기하는 가이드되고 나가. 다른 단원들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기는 아니야. 경우에 있어. 내가 뭐 반대 상황으로 무조건 하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직접 세고 정리하면서. 3학년 그럼 한과목만 3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만 두 과목, 2학년 2학기 때 한 과목, 3학년 1학기 때는 거의 절대평가 시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이 3학년 1학기 때까지면 3학년 1학기만 봐. 2학기는 안 봐. 2학기 때 끝나는 건가요? 1학기 때밖에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2학기 때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시험을 보긴 하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앞쪽 조금 왔다 가야 돼. 자, 행렬입니다. 잘 들어. 자, 행렬은 원래 교육과정에서 약 10년간 지금 없어졌다가 작년도에 부활한 겁니다. 근데 이 행렬이 나왔다는, 행렬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초적인 거는 고등학교 때 해결하고 가라고 일단은 안내를 해주는 건데, 근데 아직 교육과정이 바뀐 세대가 수능을 아직 안 봤잖아. 그래서 기준이 되는 문항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어 아직. 그게 지금 문제인 거야. 물론 모의고사는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어렵게까지 발전하기도 좀 힘들어. 그래서 교과서 정도의 기반이면 충분하다. 여기 우리 대표 문제들이라. 오케이? 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행렬은 수나 문자를 어떤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 형태로 묶은 걸 얘기를 하는데, 잘 봐. 행렬이야. 됐어? 다시 어떻게? 행렬이야. 1행, 2행, 3행, 4행, 1열, 2열, 3열, 4열이야. 즉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운동장조에 이런 게 없지만 쌤 때만 해도 있었거든. 나 때만 해도 하고 하면 웃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기준 이렇게 세웠어. 됐지? 야, 거기 2행에 4열에 있는 친구, 그럼 이 친구를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어요? 다시 뭐라고? 행열입니다. 이 선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연산에 생각보다 도움을 많이 줄 거야.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우리는 이미 연산이 가로로 굳어있지. 그치? 가로로 굳어있어. 이 행렬이라고 하는 영어로 매트릭스거든. 이 행렬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수나 문자 따위의 이런 연산들의 가로선들을 세로까지 확장을 시킬 거야.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꿔서 놓기도 해.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이게 대학교 때 이과 쪽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기초 단원에서 되게 중요해. 쌤도 뭐 수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수학과 할 때 요 행렬이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 요거는 아예 과목 자체가 따로 있어. 꽤 재밌어. 그래도 꽤 재밌는데, 근데 그런 단원이다. 자, 다시 뭐라고? 가로가 뭐다? 행, 세로가 열이야. 자, 이때 각 행렬을 이루는 수나 문자들을 행렬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렬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2, 3, 7, 1, 5, 4, 9, 6, 3 이렇게 써볼게.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행의 1열의 성분인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2행의 3열은 성분이 뭐야?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런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근데 표현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뭐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요거는 본론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얘들아,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은 이거는 니네가 직접 눈으로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건드리고 갈게. 자, 1093번입니다. 행렬의 꼴을 말하래. 근데 자, 봐봐. 지금 이렇게 생긴 행렬은 행이 몇 개야? 2개인 거야. 행, 열이 몇 개야? 1개지. 그래서 뭐라고 해? 행이 2개고 열이 하나인 2 곱하기 1 행렬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1094번은 행이 몇 개야? 1개고 열이 몇 개야? 그럼 1 곱하기 3 행렬인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그럼 1095번은 행이 몇 개야? 열이 몇 개야? 딱 봐도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드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쓰는 타이밍 너무 좋았어. 쓰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자, 그런데 봐봐. 약간의 일반어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일반어가. 그런데 얘가 몇 행에 몇 열이야? 그거를 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필기를 할 거냐면은 A라고 쓰고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야? 1행에 1열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뭐라고 쓸 것 같아? 1행에 2열인 거야. 얘는 야, 벌써 그렇게 빨리 끊어버린다고? 혼자 1, 3 하면 어떻게 해? 1행에 3열. 얘는 2행에 1열. 2행에 2열. 2행에 3열. 3행에 1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어려운 거 아니지? 이게 제일 어려워. 우리 배우는 행렬 단원 중에 얘가 제일 어려워. 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개념이 그렇게까지 딥하지 않지. 그치? 가벼워 생각보다. 알겠지? 교과서 정도로도 충분해. 알겠지? 그래서 이미 다 익혀놓은 다음에 학교에서 할 때 교과서 문제 끝내버려. 알겠지? 그래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어차피 기말고사 시험 대비는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다 모든 학교도 다 똑같아. 좀 있으면 그럴 거야.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을 수도 있어. 선생님, 기말고사는 좀 어렵겠는데요. 이 얘기 한번 할 거야. 전국에 있는 고1 때 다 그 얘기를 해, 항상. 근데 변하는 건 없어. 일단 대표 문제 우리 맨날 할 거고, 교과서야. 학교에서 해결하고 오면은 내가 할 일이 다른 일로 바뀌어. 알겠지? 자, 일단 앞에부터 봅시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2차 정사각 행렬. 어떤 친구야? 성분이 하나, 둘, 셋, 네 개.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인 행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잘 필기 잘 따라와. 여기는 유일하게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성분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거 행렬이 없어진 지 좀 오래됐다고 했잖아. 행렬이 없어진 지. 그래도 쌤도 이제 학원 강사 커뮤니티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도 아는 그 강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강사들 중에서는 쌤도 좀 일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쌤 제자보다도 어린 동료 강사도 있을 거 아니야. 쌤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쌤 제자 중에 한 명은 애도 낳았어. 결혼하고. 쌤이 그날 충격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 잠깐 해주면은 얘기 안 했나? 쌤이 어느 날 내가 쌤이 월평동에밖에 없었으니까 월평동에서 수업을 했던 친구야. 노원고 다녔었는데 그 친구가 쌤은 그래도 내 제자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내가 수업을 했던 친구가 아니라 그래도 내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있고 이런 친구들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한 고1 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졸업까지 다 해서 간 거야. 이 친구가 이제 물리치료학과 갔는데 그걸 가고 싶어 했고 하여튼 뭐 그래서 갔는데 근데 이 친구랑 이제 막 이 친구는 고3까지 둘이 거의 1대1로 수업했어. 그래서 막 되게 막 가끔 막 떡볶이도 시켜 먹고 둘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놀기도 막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지. 여학생들은 더 보기가 또 힘드니까 남학생들은 그래도 군대 간다고 한번 올 때가 있거든.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가끔씩 이제 카톡 이렇게 보면은 명이 남자친구 생겼네 막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그 친구 이름 자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나는 보면은 이 이름을 기억을 하잖아. 쌤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 생겼네. 얘 물리치료 이거 그거 잘 하고 있구나. 뭐 해가지고 좀 기특한 거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한 거야. 이게 또 넘기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 봤는데 스크롤을 이렇게 딱 올렸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쌤이 한 28인 거야. 그럼 이 친구는 19살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9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쌤의 딸이 10살 정도가 되니까 몇 살이야? 11살이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쌤이랑 8, 9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니까 그 친구가 좀 더 일찍 쌤 나이 때 결혼했으면 한 2, 3살 애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쌤이 이게 너무 충격이 먹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계산하더니 그러면은 그 학생이었던 졸업생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같이 술 먹고 있던 동료 강사 아는 친구가. 그래서 그럼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랑 몇 살 차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걔보다 어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2차 충격을 받은 거지.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행렬이 근데 없어진 지가 좀 됐다고 했잖아. 12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그 사이에 공부를 하고 고3이든 때 졸업을 해서 학원 일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들은 얘를 처음 보는 거야. 선생님으로서 너네한테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처음 보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야. 물론 학교생들은 좀 약간 어느 정도 다 있기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불과 재작년만 해도 이걸 아예 안 했었으니까. 되게 그래서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어차피 딱 요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조금 샜는데 자, 더 가봅시다. 자, 보여요? 그때 뭐래? 행이 I고 열이 J인 행렬의 성분이 i제곱 더하기 j-1이래. 즉 1의 1열의 성분이 뭐라는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1이라는 거야. 뭔 뜻인지 이해됐어? 1의 2열의 성분이 뭔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인 거야. 됐어? 2의 1열의 성분이 뭐야? 2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4인 거야. 2의 2열의 성분이 뭔 거야?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5가 되는 거야. 그럼 행렬 A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려워하더라고. 왜냐하면 문자가 막 되게 투성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문자가 여러 개 나와서 힘들어. 뭐 하면 돼? 대입해.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행렬인데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행렬이라고 하는 약간 영역을 정리해주는
스킬인 것 뿐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이랑 벗어나는 거는 전혀 없어. 벗어나는 건. 근데 뭐래? A와 B 두 행렬이 어떻대? 같대. 둘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들려? 각각의 행렬에 무슨 분? 성분이 같다. 그럼 뭐가 같은 거야 일단? X제곱이 A랑 같은 거고 4가 X 빼기 Y랑 같은 거고 2가 XY랑 같은 거고 Y제곱이 B와 같은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주어진 문제가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고 현재 문제가 X 빼기 Y가 4고 XY가 2일 때 우리는 이걸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 X 빼기 Y의 전체 제곱에서 2XY를 더해주면 되겠지. 됐니? 더해주게 되면은 2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아직 안 어려워. 그치? 어려운 문제가 딱 2개 정도가 있을 뿐인 거지 그거 할 때도 이해만 되면 끝나. 그러니까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뭔가 다시 공부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있는 대로 보고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행동하시면 돼. 자,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엔 뭐래? 행렬이 A 행렬, B 행렬 각각의 두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행렬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일단은 행렬 X가 어떤 건지 찾아주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전개를 먼저 해보면은 2X 빼기 2B는 A 빼기 X. 근데 이게 된다고 지금 배웠어? 근데 그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설명이 아닌 거야. 이걸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됐지? 아직은. 마이너스 X 넘어가면 어떻게 돼? 3x 이쪽이 넘어오면은 a 더하기 2b 정리 다시 해볼까요? 행렬 x는 3분의 1 a 더하기 3분의 2 b라고 정의가 된다. 저까지 됐습니까?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알려주지 않은 정보인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거야. 자, 그대로 행렬 A와 행렬 B를 이렇게 만들어냈어.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입니다. 자, 뭐가 가능해? 앞에 곱해준 거대로 각각의 행렬의 성분에다가 모두 다 곱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됐어? 막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단계가 아니지. 그냥 되는구나. 연산 그냥 정리. 자, 예상이 되지 않나요? 뭐가 가능하다? 각각의 같은 자리의 성분끼리 동일한 연산이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자, 각 성분의 마지막 그때 2차 정사각 행렬 X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각 성분들을 싹 다 더해줬더니 뭐가 돼? 합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1126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연산처럼 똑같이 풀면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가능하겠어? 요 오른쪽 식에다가 일단 몇을 곱해버려? 2를 곱해버리면 여기가 2, 여기가 6, 여기가 6, 여기가 8, 여기가 마이, 여기가 2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그치? 두 친구를 빼주면 되겠지. 맞지? 자, 잠깐 그런데 봐봐. 잠깐. 근데 약간 비슷하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쌤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마 맞는데 기왕이면 막 곱하고 막 더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요 자리에서 정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어? 그걸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얘네 둘을 빼볼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요건 그냥 내가 그냥 보여주는 거야. 봐봐. 다시 얘기할게. 연립방정식 할 줄 알지?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두 식을 빼주면은 B가 나오겠지. 행렬 B가. 행렬 B의 성분이 나오겠고 요 식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양쪽을 또 빼주면은 행렬 A의 성분이 나오겠지. 맞지? 근데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 보이는 이 상태에서 두 식을 빼볼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2A에서 A를 뺐으니까 행렬 A가 나올 것이고 맞지? 여기서 이렇게 뺐으니까 플러스 2B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대로 요 왼쪽에서 오른쪽 식을 뺐으니까 첫 번째 성분이 8, 그 다음 마이너스 1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뺐으니까 마이너스 6 뭐 이런 성분을 갖겠지. 됐어요? 막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처럼 좀 비슷하게 왔다 갔다 요매조매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것저것. 그리고 요 둘이 뺄게. 곱하는 그런 약간 부담은 좀 사라졌지. 그치? 요런 방식들도 또한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요거 그냥 연산 싸움 문제인 건 충분히 이해되죠? 나 이거 넘어가도 괜찮을까? 넘어갈게. 알겠죠? 근데 연립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이것저것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저도 얘기하고 안 넘어가요? 자, 요번에는 문제에 행렬 A 앞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 곱하기 행렬 A B 앞에도 성분 Y 그러니까 Y가 이렇게 곱해졌고 요걸 그대로 정의를 해봅시다. 그럼 1행 1열의 성분이 뭐가 돼? 2x 더하기 4y 맞죠? 1행 2열의 성분은 x 더하기 4y 됐슈? 2행 1열의 성분은 2y 마지막 x 마이너스 y까지 이게 뭐라고? 접니다. 그럼 일단 y가 뭐야? y가 1입니다. y가 1이니까 x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2면 되겠죠.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다. 얘들아 너무 무겁게 가져갈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구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방금 풀었던 유형까지는 진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냥 계산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되게 가볍게 받아들여야 돼. 자, 이때 이제는 행렬에 무엇을 할 거다? 곱셈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곱하기를 했을 때 두 행렬을 지금부터 곱할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A가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었어. 즉 행의 개수가 M개고 열의 개수가 N개였어. 뒤쪽에 있는 B는 P 곱하기 Q 행렬이었어. 즉 행의 개수가 P였고 열의 개수가 Q였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곱하기를 할 때에 행렬의 곱하기는 앞에 쪽 행렬의 열과 뒤에 쪽 행렬의 행이 같아야지만 곱셈이 가능해. 오케이? 자, 근데 그 곱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가볼게. 똑같이. 앞에 쪽은 행만, 뒤에 쪽은 열로 보는 거야. 자, 아까 쌤이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행렬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산 체계는 다 가로로 써줬지 항상. 맞죠? 이 가로로 써줬던 그 연산 체계를 가로 세로를 다 쓰는 거야. 적재적소로. 응?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행렬의 곱하기는 잘 봐. 뒤쪽에 있는 행렬에 열이 앞으로 덮칠 거야. 됐어요? 자, 잘 봐. 여기에 1번 행이 있고 2번 행이 있어. 3번 열이 있고 4번 열이 있어. 됐죠? 여기까지? 자, 그때 봐봐. 앞에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고 뒤에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 맞지? 즉 앞에 쪽의 열과 뒤에 쪽의 행이 같은 거 맞지? 그럼 얘네들이 소거되면서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져. 여기까지 됐어? 그럼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지니까 각각의 성분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열이 앞쪽으로 덮쳐갈 거야. 즉 여기 XY 보이죠? 그지? 이 두 개가 앞에 쪽에 행으로 겹쳐갈 거야. 그럼 X랑 Y가 요 앞에 있는 AB를 덮쳐버리면서, 됐지? 곱해져서 더해주면 꼴이 요렇게 만들어지면서 1행 1열의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다시 해볼게. 뒤에 쪽이 열이 뭐라고? 앞에 쪽 행을 덮치는 느낌이야. 그러면은 지금 있는 첫 번째 열, 뒤쪽에서의 열이 앞에 쪽에 있는 두 번째 행을 덮쳐볼게. 자, 누가 가? 이제 XY가 가지. 그럼 여기 덮어주면 뭐가 돼? 내려오면서 CX 더하기 DY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AU 플러스 BV CU 플러스 DV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곱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적응하면 얘도 쉬워. 지금은 곱셈 이거 조금 깎아보네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별거 없습니다. 자, 요거 가볼게 그대로. 곱셈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앞에는 행, 뒤에는 열. 됐죠? 앞으로 덮쳐서 간다. 1행 1령 성분은 뭐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야. 알파 베타 얘가 덮친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올라갔다가 가끔 쇼츠나 릴스에 뜨는 그 지렁이 게임 알아? 사과 먹는 거? 본 적 있지? 사과 먹으면 자기 길어지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이 둘이 쫑쫑쫑 해가지고 넘어가서 이렇게 위쪽으로 덮는다고 생각해줘야 돼. 이게 숫자가 움직이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금방 해. 알겠지? 됐어. 이쪽 뒤에는 0이니까 생각해. 1행 2열로 가볼까? 얘가 덮쳐서 간다. 그럼 뭐가 돼? 뒤에가 얘가 겹쳐서 간다. 덮어 내려가. 뭐가 돼? 0이잖아. 1행 2열 보라니까. 2행 1열로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정정 안 할 거야?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괜찮죠? 됐지? 다시 여기도 똑같이 가볼까?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됐죠? 됐지? 앞에 거가 너무 워낙 쉬웠다 보니까 뒤에 거의 곱셈이 좀 새로운 느낌인 것 뿐인 거지 적응하면 그렇게 별거 아니야. 오케이? 자, 문제도 안 풀고 왔어요 사실. 두근이 남았으니까 뭐 해주기로 했다? 공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요거 정리 안 할게요. 멈출게. 자, 이번엔 1136번입니다. 자, 이번에 뭐를 원하는 거냐면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그 행렬이 요런 식들을 만족을 한대. 근데 여기 아래쪽을 봤더니 뭐 요런 걸 원한대. 자세히 봤더니 행렬이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 좀 달라. 자, 얘가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지. 그럼 뒤쪽에 있는 이 AB 2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행이 몇 개야? 그치, 2 곱하기 1 행렬이지. 됐어요? 그럼 가운데가 맞아떨어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야. 직접 곱하기를 하진 않았는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그쪽 부분 보면은 곱하기 직접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됐지? 행렬 확인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곱하기는 어떤 느낌? 뒤에 있는 열이 덮쳐나가는 느낌이어야 돼. 알겠죠? 앞에서 오는 느낌보다는 뒤에서 덮치는 느낌이 좀 더 편하긴 할 겁니다. 근데 주어진 문제는 뭐를 원하고 있냐면 딱 얘를 원한대. 그치? 야, 근데 잘 봤더니 일단은 여기 3A를 3B를 만들었네. 그럼 우리 여기 행렬에다가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양쪽에 상수 3을 곱해주면 같은 방식으로 뒤쪽에서는 양쪽에 2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지? 여기다가 쓸게 이번에. 위치가 좀 애매해서. 그리고 잘 봐. 그 두 식을 이렇게 더할게. 그럼 더했으니까 각각의 행렬이 11과 5, 각각 성분이 11과 5인 행렬이 되겠지. 살짝 느껴집니까? 뭐 할 것 같아? 앞에 있는 이 행렬 A를 뭐 할 수 있어? 묶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단계가 나왔고 그때 남은 우변이 2번의 행렬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가 잠깐 나왔더니 뭐 하려고 하나 봤더니 뭐야? 곱하기 또 하지도 않네. 그치? 자, 사실상 배운 거라곤 행렬 곱하기 딱 요 정도 느낌인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쉽다고 대충 할 게 아니라 끝내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오늘 숙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나는 뭐 질문을 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얼토당토 맨날 얘기하는 거 뭐 질문하는 거? 중 질문하는 경우는 그냥 해설지 읽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거야. 우리 가지고 있는 질문들 보면 나오는데 본인 나름은 진짜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시간 더 쓰면 충분히 돼. 여기에서 삐그덕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새롭게 나왔습니다. E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단위 행렬은 1행 1열과
이행 이열의 성분이 모두 다 1이고 나머지의 성분이 모두 다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경우의 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라는 것만 합시다. 자, 정보가 뭐야? A제곱이 단위 행렬이라며. 자, 이 조합 이름이 단위 행렬이야. 좀 촌스러운 거야, 1하고 있는 거는. 행렬 A를 제곱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는 뜻이지. 그럼 A를 써볼까? A2 마산 B A2 마산 B 됐죠? 됐죠? 어차피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앞쪽은 행행 뒤쪽은 열열. 얘네들이 가서 이렇게 덮쳐주면 되겠지? 불러요. U 다음 거 2A 더하기 2B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 두 수가 확 넘어가는 느낌이 나주면서 겹쳐지는 느낌으로 봐주셔야 돼. 다시 A 다음 더하기 B제곱. 괜찮아? 그 계산 결과가 뭐라고? 무슨 행렬? 무슨 행렬? 단위 행렬이라고. 끝났죠? 그럼 A제곱 빼기 6이 1이어야 되니까 A제곱이 7이어야 하겠고,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6 더하기 B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B제곱도 7이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럼 A 값이 루트 7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7이고 B의 값도 같은 방식이 될 텐데, 재밌는 것은 둘을 합한 게 0이 된다며. 그럼 A와 B는 부호가 어떨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한 놈이 루트 7이면 나머지 한 놈이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A, B의 값은 당연하게 마이너스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됐어요? 네,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만 단원 자체가 좀 라이트하지? 그치?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뭐 배울 것도 없네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살짝 꺾어야지. 자,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행렬의 가장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교환 법칙이. 왜냐면 A와 B 행렬을 곱했다는 얘기는 B가 A를 덮친 거지. 근데 B 곱하기 A의 행렬은 A가 B를 덮친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1144번 문제를 봤더니 일단은 두 행렬 A와 B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한테는 너무도 익숙한 식이 나와 있죠.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래, 그치?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어? 행렬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둘이 바뀌면 답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같을 수도 있어. 근데 다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 왜 이런 곱셈 공식이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인데 BA가 AB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2AB가 나왔었다는 거야.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면, 다시 한번 라지 A 더하기 라지 B와 이 둘을 곱해버리면, 우리 원래 하던 익숙한 거 해보자고. 그럼 첫 번째 곱하면 뭐야? 제곱. 두 번째는 AB 맞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BA인 거야. 그 다음은
B제곱이지. 그치? 근데 계산이 안 돼.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 관계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A제곱이 B제곱이 없어지고 AB가 넘어가서 2AB랑 계산을 했더니 무슨 말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원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XY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야. 여기 설명 충분히 이해됩니까? 다음번엔 이걸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나왔다고? 그럼 교환 법칙 성립하는구나. 완전 제곱식이야? 합차 공식이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해버리면 됩니다. 준다? 자, 여기 조금 속도 낼게. 이 정도는 속도가 나야 돼. 자,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는 게 뭐야? 얘와 얘가 같은 거지. 자, 곱셈은 지금 이제 머릿속에 있지? 자, 내가 지금부터 이 정도 속도는 나와야 된다는 걸 보여줄게. 자, 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계산 다 한 거야. 나도 똑같이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양쪽 같은 거 확인해 보면은 x가 2, y가 3 끝.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봐주고 있었던 건데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건 뭐냐면은 지금 곱셈을 하는 방식은 충분히 이해됐지. 그치? 근데 이걸 가지고 숙달해서 이 정도까지 올려놔야 시험 대비를 할 때 그쪽의 행렬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지. 오케이? 이쪽에 어려운 두 문제도 맥락은 똑같은데 우리는 과정 특성상 일단은 오늘은 요령 10번째 거 요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숙제도 여기까지만 내고 두 문제는 그냥 누락시킬게. 일단 어차피 대표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훑을 테니까.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이 행렬 E가 뭐라고 했어? 무슨 행렬이다?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단위 행렬이고 A가 나왔으면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인 게 맞지? 맞지? 근데 단위 행렬의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는 단위 행렬은 제곱하면은 단위 행렬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렬에 대해서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은 그것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단위 행렬과 어떤 걸 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행렬은 어떤 특정 다른 행렬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서 문제였잖아. 단위 행렬이 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으로 바꾸고 요 A가 혼자 있는 부분을 1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세 번째 공식 기억하죠? 기억하죠? 얘가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볼게. 행렬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그때 주어진 행렬 A의 세제곱은 결국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제일 편해. 여러분들 할 때도 그냥 다 펼쳐버려. 그럼 어떻게 돼 행렬이?
되겠지. 네,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그대로. 자, 그리고 앞에 두 개 딱 곱해보면 어떻게 돼? 1, 그치. 1. 다음. 1, 좋아. 다음. 0, 0. 다음. 4, 좋아요. 요거랑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마일 8, 아, 3 0 8 이런 꼴이 되겠고 요거랑 1박박 1이랑 더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고 3분의 4분의 12가 되겠지. 오케이? 미션 질문할 거 갖고 오지 마. 진짜 이 행렬에서 질문을 한다? 아, 좀 그냥 포기할 건데요 이런 느낌이야. 물론 밑에 가면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 좀 다른 유형도 있겠지.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개념에서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던 적이 그렇게 있을까? 영상 연구 12. 아, 이거 네가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를. 오케이? 뭐 질문을 꼭 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되게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단원이고, 그래서 솔직히 뒤로 미루려고 했던 거야. 시간이 미뤄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단원이었다는 거.